여러분, 시장은 단순한 차트가 아니라 하나의 경매장입니다. 가격은 늘 움직이지만 그 이면에는 밸런스, 즉 공정가치 구간과 임밸런스, 새로운 가치를 찾는 구간이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합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이 단순한 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돌파를 따라가고 모든 패턴을 신호라고 믿다가 연속 손절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시장이 명확한 조건을 보여줄 때만 행동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팔콘 트레이딩 컨셉에서 활용하는 AMT 경매 시장 이론을 기반으로 제가 실제 시장에서 활용하며 성과를 냈던 오더 플로우 기초 진입 모델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성공을 거둔 제 멘토들 또한 직접 시장에서 검증해온 실전 접근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강의를 통해 시장이 밸런스인지 임밸런스인지 구분하는 방법,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해 핵심 레벨을 찾는 방법, 그리고 실제 진입 순간에 오더 플로우로 확신을 얻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즉, 차트를 단순히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에 반응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화된 모델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모델은 단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바로 시장 상태, 위치, 그리고 공격성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상태입니다. 현재 시장이 밸런스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임밸런스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판독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활용해 시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레벨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애가 저거래량 구간과 거래량에 대한 중심점 POC가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므로 반드시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격성입니다. 핵심 레벨에서 가격이 되돌아왔을 때 오더 플로우를 통해 공격적 체결이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 중 어느 쪽이 확실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이 확인이 있어야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진입한다. 그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거래하지 않고 차분히 시장을 관찰하며 관망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오더 플로우 진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가격 움직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기존 밸런스를 강하게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찾아갈 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적용 시장과 타이밍을 살펴봅시다. 자, 이 진입 모델은 특히 뉴욕 세션에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S&P,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서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시아 세션과 런던 세션 오픈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유동성 함정, 즉 가짜 돌파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계별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기존의 밸런스 구간을 벗어나며 뚜렷한 모멘텀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즉,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추세적 충격파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충격파 구간에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해 거래가 적게 이루어진 지점인 LVN, 즉 저거래량 영역을 찾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 시장의 공정가치 갭으로 저거래량 영역은 향후 되돌림 구간에서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가격이 LVN으로 되돌아올 때 오더플로우 풋프린트 차트를 통해 실제 체결 강도를 확인합니다. 롱 시그널은 대규모 매수 체결과 풋프린트 매수 불균형 발생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델타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매도 주문의 흡수를 찾습니다. 여기서 매도 주문 흡수란 공격적인 매도 시장가 주문을 특정 핵심 레벨에서 매수 지정가 또는 매수 시장가 주문이 전부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격이
저거래량 영역에 닿는다고 즉각적으로 진입하지 말고 공격적 체결, 즉 시장가 주문의 공격성과 방향성을 확인한 뒤 들어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요. 손절은 반드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스탑로스 위치는 공격적 체결이 나타난 자리 바로 뒤에 스탑로스를 배치하거나 또는 직전에 스윙 저점보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스탑로스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각 거래당 리스크는 전체 자본 계좌의 0.25에서 0.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각 거래당 리스크란 진입 시 손절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일 거래의 손실이 누적되더라도 계좌 전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작은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만 장기적으로 생존성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밸런스 안에서 억지로 돌파를 맞추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장이 가치 구간에서 확실히 이탈했을 때 그 흐름을 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률 높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오더 플로우 진입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히 가격 움직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존 밸런스를 강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갈 때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진입 모델은 뉴욕 세션에서 활용합니다. 아시아 세션과 런던 세션 오픈 시간은 피해야 하며, 자, 그 이유는 유동성 함정, 가짜 돌파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죠. 먼저 시장이 기존 밸런스 구간을 강하게 벗어나며 추세가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보이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단순한 가격 흔들림이 아니라 추세적 충격파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 가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격파가 진행된 구간에 우리는 이제 볼륨 프로파일을 적용해야 됩니다. 충격파가 진행된 지점으로부터 현재 가격까지 볼륨 프로파일을 설정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거래가 적게 이루어진 지점인 저거래량 영역을 찾습니다. 자, 가격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 구간에 볼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을 우리는 LVN으로 표기를 합니다. 저거래량 영역이고요. 이 구간은 이제 실제 시장의 공정 가치계 페어 밸류 갭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가격이 향후 되돌림이 진행될 때 중요한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차트를 좀 더 지켜보면서 실제 이 구간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죠. 자, 가격이 점점 하락하면서 해당 구간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해당 가격에 근접하게 되면 이제 풋프린트 차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풋프린트 차트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바로 실제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대규모 거래량 체결 가격과 풋프린트에 대한 불균형 발생 그리고 델타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는 5분봉에 대한 타임 프레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입에 대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인 1분봉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풋프린트에 대한 차트를 확인해 봅시다. 자, 차트를 보면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캔들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매도에 대한 공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음봉 캔들이 강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자, 이 음봉 캔들은 시장가 매도 주문이 강력하게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매도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매수가 매도 주문을 비교했을 때 300%에 대한 차이가 났을 때 매도에 대한 공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은 어떻게 됐죠? 주요 지지 레벨에서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고요. 이 양봉에 대한 캔들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델타에 대한 값을 볼까요? 델타는 마이너스 14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 14는 현재 캔들과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가 음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구간에서 매도 체결이 매수 체결보다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지지 레벨을 깨지 않고 버티고 있죠. 그리고 또 양봉에 대한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패시브 매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시장가로는 매도세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호가창에 대기한 주문들이, 즉 여기서 말하는 주문은 매수 주문입니다. 네, 매수 주문들이 그 물량을 흡수하면서 가격이 지켜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단순히 델타가 음수라고 해서 하락 신호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한 가격은 상승 추세였고요. 그다음에 핵심 지지 레벨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격은 매도에 대한 세력 공격이 흡수가 되었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서 이후에 만일에 작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시장은 강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주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강력한 양봉 캔들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매수 불균형이 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다음 시장가 매수에 대한 주문 또는 지정가에 대한 주문을 통해서 포지션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격적 체결, 시장가 주문의 공격성과 방향성을 확인한 뒤에 진입을 설정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캔들 차트로 넘어가서 시장에 대한 캔들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왔죠. 우리는 이 양봉에 대한 캔들이 어떤 캔들인지 아직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푸프린트 차트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죠. 자, 가격을 확대해서 볼까요? 네,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델타에 대한 값이 양수값이 나오고 양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서 현재 매수에 대한 시장가 주문 불균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프린트 차트를 켜게 되면은 우리가 불균형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바로 하이라이팅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 임밸런스에 대한 값을 300%로 설정했고요. 여기서 스택 레벨을 켜게 되면은 네, 이 불균형에 대한 주문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구간에 이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네, 불균형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 캔들에서 매수에 대한 진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진입 가격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스탑 로스를 설정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스탑 로스 위치는 공격적 체결이 나타난 자리 바로 뒤에 스탑 로스를 배치하거나 직전 스윙 저점보다 약간의 여유를 두고 스탑 로스를 배치합니다. 네, 이때 여러분들은 이 해당 거래에서 각 거래당 리스크는 전체 자본의 0.25에서 0.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기 거래이고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높은 리스크를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작은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관리해야만 장기적으로 생존성과 복리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가는 어디에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주요 지지에 대한 구간에서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에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략은 1대 1보다는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큰 추세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 가장 높은 고점에 위치해 있고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진행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초기에 해야 되는 트레이드 관리로는 바로 손익분기점 설정이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초기에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캔들을 살펴볼까요? 자, 그다음 캔들에서 포지션에 대한 진입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구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이제 높이는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가격 구조에서는 직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을 돌파하며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한 이전 레벨의 구조적 고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강력한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나요? 바로 초기에 대한 리스크였던 스탑 로스를 이제는 본절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래는 1대5에 대한 손익비를 가지고 있는 거래고 더 이상 손실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실을 더 이상 설정하지 않고 손익분기점으로 스탑 로스를 이동해서 초기 위험을 제거하고 이제는 수익에 대한 거래만을 가져가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며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선택할 수 있는 트레이드 관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가격이 구조적 고점과 저점을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속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손익분기점에 대한 가격을 점점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윙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쫓을 수도 있고요. 지정된 가격에 청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죠. 자,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적정 레벨의 트레일링 스탑로스에 설정했던 구간에 도달하면서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대한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전략은 트렌드 모델입니다. 네, 실전 오더 플로우에 대한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략은 앞서 다룬 트렌드 모델과는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시장이 밸런스를 강하게 이탈하려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했을 때 결국 시장은 다시 POC로 회귀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적용 시장과 타이밍을 봅시다. 이 진입 모델은 런던 세션 오픈에서 유용합니다. 거래량이 얇고 시장 유동성이 줄고 가격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돌파 시도가 자주 실패하고 결국 시장은 다시 가치 구간으로 되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제 단계별 진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런던 세션 오픈에서 밸런스를 벗어난 상승을 이어갈 듯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뚜렷한 추세 지속이 나타나지 않아 추세적 확장에 실패한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돌파 시도 역시 실패하면서 평균 회귀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볼륨 프로필 상에서 가격은 가치 구간 위에서 가격 거부가 진행되고 다시 밸런스 안으로 회귀합니다. 가격이 다시 밸런스 내부로 회귀했을 때 즉시 진입하지 말고 오더 플로우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더 플로우를 확인했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지만 시장을 더 밀어 올리지 못하면서 매수 공격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때 거래 진입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숏 시그널은 돌파 실패가 확인되고 가격이 확실히 밸런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숏 진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손절은 반드시 실패한 고점 바로 뒤에 배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절 폭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표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POC의 레벨, 즉 거래량 중심점입니다. 무리해서 레인지의 반대편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POC 회귀 구간까지만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실패한 돌파는 곧 밸런스로의 회귀다. 시장이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다시 다수 참여자가 동의했던 가치 구간, 즉 POC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팔콘 트레이딩 에릭 멘토가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는 기초 진입 모델인 평균 회귀 모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세션 동안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밸런스 구간, 즉 균형 상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머무르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힘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향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볼륨 프로파일 가치 영역 상단 부근에서 가격이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 이는 시장이 밸런스를 벗어나 임밸런스, 즉 새로운 가치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옵니다. 가격이 가치 영역 상단을 벗어나는 순간 시장은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곧바로 매도 압력에 부딪힙니다. 결국 이 돌파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시장은 다시 밸런스 영역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후 가격은 잠시 되돌림을 만들며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시장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고점에서 새로운 매도세가 다시 출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시장가 매도세는 직전의 양봉 캔들인 매수 불균형을 흡수하며 강한 음봉 캔들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풋프린트 차트로 살펴보죠. 풋프린트에 대한 차트를 확대를 해서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네, 고점에서 새로운 매도세가 출몰한 것과
이 시장가 매도세는 직전에 대한 양봉 캔들인 매수 불균형을 흡수하며 강한 음봉 캔들의 종가상 캔들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은 진짜로 위로 나아가려는 힘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다시 한번 더 캔들 차트로 넘어와서 가격을 살펴보죠. 자, 이 두 번째 실패 이후, 즉 돌파에 대한 실패가 발생한 이후에 가격은 다시 밸런스 랩으로 회귀합니다. 바로 이 구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진입 구간입니다. 이때 가치 영역 상단 되돌림 구간에서 풋프린트 차트상의 델타 다이버전스 또는 공격적 매도 체결인 델타 확대가 폭착된다면 이는 강력한 숏 진입 신호가 됩니다. 이제 풋프린트 차트로 실제 그 움직임이 발생했는지 보죠. 자, 가격을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풋프린트 차트상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다이버전스 캔들은 가격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마감이 되었지만 델타는 양수에 대한 값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캔들에서는 어떻게 됐죠? 양봉에 대한 캔들이 발생했지만 델타는 음수에 대한 값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직전엔 강한 장악형 음봉 캔들을 보면 델타에 대한 양수값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죠. 이 캔들은 시장가 매수세가 있었지만 결국 매도세에 의해서 매수 흡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델타에 대한 다이버전스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는 강력한 숏 진입에 대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돌파 실패를 인식하고 매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포지션을 체크해 봅시다. 가격을 다시 한번 더 축소를 하고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에서 포지션에 대한 진입을 진행합니다. 이때 스탑로스는 공격성을 보였던 캔들의 고점 또는 스윙 고점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겟은 어디가 될까요? 네, 포지션이 진입되었다면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POC, 즉 가치의 중심이죠.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거래를 집중시킨 가격대입니다. 시장 구조상 가격은 밸런스 내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POC 중심 영역으로 평균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자, 실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죠. 이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 이탈 시도 감지. 두 번째, 돌파 실패 확인. 세 번째, 되돌림 구간에서 오더플로우 공격성 체크. 네 번째, POC까지 회귀하려는 흐름을 공략.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가격이 움직였다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과를 거래하는 겁니다. 이 모델은 명확하고 무엇보다 반복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 안에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한계와 관리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네, 이 모델은 직관적이고 구조적인 3단계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판독, 위치 인식, 그리고 공격성 확인. 이 세 단계를 순서대로 밟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복잡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추세 시장과 통합 구간 모두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즉, 시장의 컨디션이 바뀌더라도 원리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세 번째. 타이트한 리스크 관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순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율이 내재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진입하지 않습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 전략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진입 모델들은 높은 집중력과 규율을 요구합니다. 첫째, 낮은 타임프레임에서 잦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손절과 빠른 판단이 반복됩니다. 이로 인해 정신적 피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특히 뉴욕 세션 동안에 시장 유동성이 가장 활발한 구간이기 때문에 집중력과 시간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셋째, 거래당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0.25에서 0.5% 리스크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이지만 그만큼 수익 효율 측면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렇게 작게 들어가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 의문이 꾸준한 실행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단순히 전략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전에서 흔들리지 않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입 모델은 핵심은 장점을 극대화하되 단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딩에서 완벽한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점을 강화하면서 단점은 관리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모델은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일괄된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만큼 높은 자기 통제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보다 자신을 먼저 통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구조의 진짜 힘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델의 핵심은 시장에 반응하는 체계적인 접근입니다. 트레이더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화된 신호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밸런스인지 임밸런스인지 먼저 판독하고 그 다음 위치를 파악하며 마지막으로 공격성을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최고의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래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을 때만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규율만 지켜도 여러분의 트레이딩은 한층 더 일관되고 안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시장은 단순한 차트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끊임없이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도가 충돌하며 그 결과가 흐름이라는 형태로 시각화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이 흐름을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더플로우 진입 모델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의사결정이 어떻게 체결 데이터로 드러나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이해가 쌓이면 가격이 움직이기 전 시장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트레이딩은 감이 아닌 체계로 전환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이 접근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기록하고 복귀하며 패턴을 체득한다면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시장의 본질을 읽어내는 분석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지를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피드백과 이 교육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더 깊은 교육 콘텐츠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